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HLB입니다. 자, 일단 이 HLB가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HLB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FDA에 대한 내용, 그리고 C1이냐, C2냐에 대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FDA에 대한 승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FDA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C1과 C2에 대한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일단 C1과 C2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C1과 C2에 대한 내용, 그냥 크게 본다라고 하면 기간에 대한 문제겠죠. C1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C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죠. 여보이부터 옵티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월 20일 이내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난 C1이 결정됐다, C2가 결정됐다,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결정된 거 없습니다. 결정된 거 없고, 지금 당장 뭐 반반 갈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C1인지 C2인지 반반 갈리고 있는 느낌이고, 일단 C1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고, C2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재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핸들링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이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C1과 C2에 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C1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림.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 위쪽에 있는 저항 매물대까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점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C2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주가를 완전히 여기까지 뺐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려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주가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77,000원 부근 여기까지는 뺐다가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으나 큰 폭으로 빠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한 번에 개미터기가 더 들어간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8만 원 이하, 8만 원 이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 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 타점. 지금 8만 6천 원 부분에 대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8만 원 이탈이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부분을 잘 지켜준다고 했었을 때 일정이 다가워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다음 주 중으로 타점을 한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만 원이 이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텔레그램 방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인을 드리고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브리핑을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에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미라클 경제 채널에 링크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고,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62명 입장이 계시고요. 조인 채널 클릭하시면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하단, 영상 하단에도 제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링크 넣어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100% 무료고요.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드리지 않으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HLB 관련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끌어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11만 원, 그죠? 11만 원에서 12만 원 부근까지다. 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신고점을 돌파하면 당연히 좋은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졌을 때 어느 정도 이 FDA에 대한 승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와 줄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와 줄 거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력들은 여기 고점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려줄 생각을 할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려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와 줬었을 때 여러분들 이전에 조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비중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이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가지고 갈 겁니다. 아무래도 FDA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은 맞아요. 기업은 맞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료 소멸이다 뭐 무슨 소멸이다 뭐 이러한 내용 계속해서 많은데 FDA 승인이 나면은 재료 소멸은 아닙니다. 재료 소멸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자, 유한양행을 보시게 되시면 유한양행이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주고 있죠? 주가를 승인은 여기서 나왔어요. 승인은 여기서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떠한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가 만약에 11월 1일 날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11월 1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를 한번 끌어내려줍니다. 주가를 한번 끌어내려줘요. 끌어내려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를 띄워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HLB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줬었을 때 한 번에 비중 축소로 리스크 관리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밑에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잡고 올라왔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HLB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 뭐 FDA다, 뭐 C1이냐 C2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난 이 BW예요. 이거는 좀 지난 내용이죠. 9월 30일부터 상장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단야 딱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단야 사채 같은 경우에는 38회차와 39회차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5년 3월과 2025년 7월이에요.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야 매도할 수가 없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도를 할 수 있어도 지금 단야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주 인수권에 대한 내용을 봤었을 때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해도 2배에서 3배 정도에 대한 수익은 챙기고 나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BW가 나온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35회차거든요. 35회차에 대한 신주 인수권 인수 이거를 좀 보시게 되시면 35회차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봤었을 때 조정 후 가액이 27,000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27,00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9월 30일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7,000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86,000원이면 몇 프로 정도에 대한 수익이죠? 거의 3배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서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주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못해도 2배에서 3배 정도에 대한 수익은 챙겨가고 나서 얘네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 자 신주 인수권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35회차였죠. 35회차에 대한 내용을 딱 봤었을 때도 얘네들 지금 당장 요 내용이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뭐죠? 2025년 3월 30일 만기 이 만기까지 물량을 가지고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2% 정도에 대한 확정 수익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2% 정도에 대한 수익을 얘네들이 투자한 금액의 2%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2% 정도 돼도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2% 정도만 수익을 보려고 요게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2%에서 3% 수익 보려고 요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못해도 20%에서 30% 많게는 100% 200%까지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기가 3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일단 1차적으로 3배 정도에 대한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딱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자 매도를 할 수 있는 일자가 언제였냐면 2023년 3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안 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줬었을 때 지금 3배 정도에 대한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2 전환 사채나 BW 이러한 신주권이 있을 때 이러한 기간이 다가온다고 무작정 주식으로 교환되면서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려 주고 나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 전환사채라고 공시를 검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8회차와 39회차에 대한 전환사채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전환사채 같은 거를 항상 공시를 볼 때 어떤 거를 보냐면 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을 봐요. 39회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회차 딱 보시게 되시면 밑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1%와 4%예요. 1%와 4%. 얘네들이 1%와 4%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려고 이거를 투자를 했을까요? 330억이라는 금액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38회차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38회차도 보시게 되시면 1%와 4%예요. 이거 보려고 얘네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와 4%저 정도 수익을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한 거예요. 당연히 HLB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이러한 사채를 발행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채를 발행을 해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뭐 한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다? 지금 당장 FDA에 대해서 신청이 진행이 됐지만 이 FDA에 대해서 승인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죠.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 2개월 안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승인이 나와주기 전에 심사를 받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위쪽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전환 사채 그리고 FDA에 대한 재료 그리고 C1이냐 C2냐 이러한 내용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얘네들이 CRL을 받았죠. CRL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CRL을 받은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CRL을 받은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딱 보는 게 CRL을 받고 나서 FDA 재신청을 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승인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승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이전에 얘네들이 5월 달에 CRL에 들어왔죠. CRL에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HLB가 진행을 하는 FDA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약물이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GMP 여러분들 이 GMP로 인해서 CRL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항서제약 그리고 GMP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HLB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에 HLB 자체가 이 GMP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GMP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성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브리핑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브리핑을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일정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핸드폰 번호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요구 드리지 않고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원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원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HLB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그로꾼들 굉장히 많아요. C1 결과 나왔다, C2 결과 나왔다, FDA 승인됐다, 뭐 이러한 어그로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기다림이고 요 부분 HLB 관련해서 이제 슬금슬금 다음 주 중으로 타점을 한번 잡을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요 부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HLB 어떻게 된다?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준다. 주가를 끌어올려주지만 위쪽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텔레그램 방에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제가 실시간 대응을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투자 쪽 법상 1대1 자문이 안 됩니다. 1대1 자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00% 무료예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HLB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확실하게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브리핑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